안녕하십니까. 지안공무원에서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광덕입니다. 저희가 원래 오프라인으로 설명회를 준비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향하게 됐어요. 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최단기로 빠르게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 합격할 수 있는지 혹은 고득점을 낳을 수 있는지를 제가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고요. 바로 시작하죠. 자, 일단 제 PPT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할 겁니다. 강사 소개, 제 소개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구성, 파트의 문제 유형, 공부 학습법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4번에 있겠죠. 일단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시험인데,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시험 누군지는 알고, 그죠? 수업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그죠? 수업을 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지안공무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같이 해커스 편입해서 영어과를 같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수능이라든가 혹은 어학원이라든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제 자랑하려고 이런 걸 써놓은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신임을 좀 드리고자 함입니다. 영어 시험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모든 영어 시험에 있어서 뭐 수능이 됐든, 그죠? 공무원이 됐든 편입이 됐든 다 경험이 있고 지금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시험에 맞는 영어를 가르쳐 드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딱 정확하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집중해서 설명 드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공무원 영어 문제 구성입니다. 공무원 문제 구성 총 20문제죠. 20문제 100점 만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4-2-40, 4-2-40, 4-2-40.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이 10문제, 독해가 10문제, 50대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휘 표현이 4문제, 생활영어 2문제, 문법이 4문제예요. 근데 이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지금 괄호친 부분이 최근에 지방직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 개수입니다. 어휘 표현이 5문제였고 독해가 1문제가 줄여서 출제됐어요. 일반적으로 4-2-40이라고 생각하시고 4-2-40 그리고 얘네들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약간은 변동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한 문제당 5점인 건 다 똑같고요. 4-2-40이 일반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휘 표현 생활영어 문법이 50%, 독해가 50%입니다. 자, 파트별 문제 유형입니다. 어휘는 밑줄 유형, 즉 동의어 찾기. 이거 뭐 해석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죠? 그냥 이 단어 알고 있냐? 바로 찍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 빈칸 문제 유형, 약간의 해석이 필요하죠. 빈칸 문제 유형, 해석상 들어갈 말을 찾는 겁니다. 다음 생활영어입니다. 생활영어. 생활영어는 일반적으로 맥락형이랑 표현형이 있는데 맥락형은 뭐냐면 해석만 그냥 해석만 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해석만 해도. 표현형은 일부러 생활영어에 이디엄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활영어의 이디엄. 그래서 이디엄을 알면 풀 수 있도록. 이번에 지방직 시험은 너무너무 쉽게 나와서 이걸 표현형이라고 말하기도 좀 되게 어색할 정도로 그만큼 너무 쉬운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자, 아무튼 생활영어는 이디엄을 좀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생활영어 혹은 그냥 해석만 해도 충분히 맥락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크게 2가지다. 어느 정도의 해석은 들어가는데 결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어휘와 생활영어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맞고 들어가야 할 문제예요. 다음 이제 문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문법 문제. 딱 이거 기출 문제들 넣어놓은 겁니다. 문법 문제도 밑줄 유형과 빈칸 유형이 있습니다. 당연히 빈칸 유형이 더 쉽고요. 밑줄 유형이 좀 더 어렵죠. 봐야 할 게 많으니까.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은 제 전공 분야인데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절대 혼자 하는 파트가 아닙니다. 솔직히 어휘랑 독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본이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문법은 철저하게 이 전문의한테 맡겨주셔야 돼요. 정말 짧게 걸릴 수도 있고 잘못 만나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장담 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2개월 드립니다. 2개월이면 충분히 문법 기본적인 거 다 맞출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에서 나올 문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따로 학습하시면 돼요. 최단기로 제발 진짜 한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그 책 좀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런 거 공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기출문제나 풀면서 여러분들이 그 두꺼운 거는 뭐 기출문제 풀 때 뭐 해도 상관없지만 이론을 400페이지, 500페이지짜리 영어를 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공무원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학습법이에요. 짧게 단기 완성이 필수적이다. 정말 간단하게 100페이지도 안 되는, 100페이지가 뭡니까? 기초는 한 7, 80페이지면 충분히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풀면서 하나씩 더 추가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이렇게 4가지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 밑줄, 빈칸, 정문, 비문, 영작 이렇게 4가지예요. 밑줄 유형, 얘가 좀 까다로운 문제죠. 빈칸이 가장 문법 중엔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 비문,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정문, 비문. 그죠? 여기 뭐 어떤 밑줄 그런 것도 없고요. 하나씩 다 보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영작. 영작 또한 이 안에 문법을 다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국에는 좀 종합적인 문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문법이 잘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이런 문제도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다 풀어낼 수 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문법은 전문가에게 철저하게 의존해라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수능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친근한 파트일 겁니다. 독해는 어떻게 보면 종합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어휘도 잘해야 되고요. 문법도 많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휘와 문법이 잘 어우러져서 독해 점수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초반에 여러분들이 어휘와 문법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 그게 이제 후반에 독해에서 관건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난이도는요, 수능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아주 약간 좀 쉽기 때문에 수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EBS의 교재들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지금은 정말 간단하게 문제 유형만 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다시 한번 문제 구성을 갖고 와볼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4-2-40. 4-2-40. 그죠? 어휘 표현 생활용어 문법이 50%, 독해가 50%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많은 학생들이 분명히 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어차피 영어 하는데 어휘 외워야 되고, 어휘 표현. 독해는 50%나 되니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어휘 외우고 독해하면 어휘 외우고 독해하면 적어도 7, 80점은 나오겠구나. 생활영어나 문법에서 찍어서 한두 문제는 맞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휘 외우고 그냥 독해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독해가 바로 이런 독해입니다. 일단 어휘는 열심히 외워요. 영어를 시작했으니까. 어휘가 없으면 아예 해석이 안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문법이 없으니까 감이 필요합니다. 독해를 하는데 어휘의 조합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어휘들만 조합해놓고 대충 간발로 독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됩니까? 오역하죠. 해석이 제대로 될 리가 없어요. 문장 구조가 복잡해지면, 문장이 길어지면 절대 해석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결국에는 추리를 하게 되죠. 마치 독해 지문이 추리소설인 양 논리력을 갖는 게 아니라 추리로 풀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휘만 가지고는 절대 독해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된 독해 모형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휘 당연히 공부하셔야죠. 어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법이야. 어휘와 문법이 제대로 잡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해석이에요. 해석, 직독직해. 근데 해석이 된다고 바로 독해력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해석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쌓아가야 될 게 논리력과 이해력 그리고 배경지식이에요. 문장 단위 해석이 말끔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장끼리의 논리력을 찾아 나가는 거야. 그래야지 독해력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딱 여기까지 어휘 문법을 통한 해석, 이거 2개월 혹은 4개월까지는 진짜 빡세게 이것만 초반에 하십시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 계속 풀면서 독해력 향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12월까지 이걸 다 끝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휘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문법을 통해서 직독직해를 완벽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모든 문장 구조를 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돼요. 해석 제대로 할 수 있고 12월까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부터는 모의고사 계속 풀면서 기출고사 계속 풀면서 독해력 향상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조율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량을 좀 얘기 드려볼게요. 9월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게 되실 텐데 이미 7월은 갔고요. 7, 8월 이미 갔고 9월부터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 기초 어휘라든가 문법을 공부하는 양이 영어는 좀 많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월부터는 기출문제 들어가면서 적어주셔야 돼요. 전공 공부하셔야 되니까. 9월부터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잡아넣어야 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문법 그리고 어휘 그것에 좀 더 치중하십시오. 1월부터는 이것만 제대로 돼도 4개월 동안 이 이론과 핵심 이론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셔도 기출문제는 수월하게 따라오실 수 있어요.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이때 영어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는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이 대부분이 이제 기출문제 위주로 간단 말이죠. 이걸 제대로 공부 안 하고 1월 달에 이제 좀 발등에 불이 이제 떨어졌다 생각해서 이때 막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미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기출문제 풀어도 계속 틀릴 수밖에 없고 이걸 제대로 잡아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딱 4개월입니다. 4개월이면 기초 잡고도 해석 연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4개월 제대로 투자하자. 저는 최소 4-5시간 봅니다. 영어만 공부하는 시간이 4-5시간 정도는 되셔야 돼요. 그러면 1월 달에 1-2시간만 돼도 충분합니다. 기출문제 풀고 예습 복습만 충분히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요런 학습량을 봐주시고요. 영어는 초반에 잡아놓는 게 너무 중요하다. 4개월 꼭 투자하십시오. 자, 저희 목표는 80점입니다. 일단 80점으로 잡아놓고요. 80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어휘 표현과 생활 영어에서 한 문제 틀리는 겁니다. 6문제 중에 한 문제. 문법 4문제 중에 한 문제 틀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꼭 한 문제씩 껴있거든요. 그리고 독해 10문제 중에 어려운 문제 2문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문제? 어휘 표현 생활 영어에서 한 문제 마이너스 1, 문법에서 마이너스 1, 독해에서 마이너스 2, 총 4개 틀리는 거 80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거 하려면 뭐라고요? 초반에 어휘 문법 제대로 잡아내자. 충분합니다. 지금 시간에선 충분해요. 80점. 요 정도 점수면 여러분 합격 커트라인에 전혀 발목을 잡지 않을 겁니다. 영어 80점, 초반 4개월에 집중하자.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 4개월은 어휘만 하는 게 아니라 어휘와 문법을 통한 해석 연습, 그죠? 어휘와 문법을 통한 해석 연습을 꼼꼼히 하는 게 정말 관건이다 라는 얘기가 오늘의 정말 큰 핵심이고 주제였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설명회는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항상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